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 성서와 이어서 네, 이제 탑 10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이죠. 네, 원래는 이제 중경외시라고 부르는데 외대는 좀 뺐어요. 아무래도 외대는 좀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도 않고 저희가 좀 이런 분석 사례로 보기도 좀 어렵고 해서 네, 외대는 좀 제외를 하고 대신 이대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리고 시립대, 그래서 이 네 학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중앙대는 이제 교과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제 재학생의 2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가 3합 7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낮아졌네요. 조금 낮았죠?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약학부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4합 5. 야, 4, 5. 거의 의대에 의대네요. 보시면 되고, 이제 중대는 종합 전형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다빈치 전형이라고 하는 이 중앙대 어떤 좀 그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 전형하고 이제 탐구형 전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탐구형은 이제 특목 애들이 이제 쓰는 좀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빈치는 네. 일반고가 쓰는 전형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자사고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뽑는 전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쓰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붙어요. 그럼 중앙대는 이 종합은 그냥 특목, 자사 그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제가 생각을 봤을 보면 때는 기준점이 상당히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전형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네, 탐구형은 그냥 서류 100%. 서류 100%. 근데 이제 생기부하고 이제 자소서까지 포함. 이제 중대 논술은 이제 논술 70%. 네, 그 다음에 학생부가 30% 들어가는데, 이제 최저는 3합 6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보다는 이제 한 단계 높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위에 있었던 학교들의 최저하고 동일하다. 의대하고 약대는 이제 4합 5. 이거는 동일하고. 동일하네요. 이제 경희대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추천 인원이 작년에는 4명이었어요. 4명이 한 학교에? 네, 한 학교에 4명이어서 이 경희대 교과 때문에 정말 좀 굉장히 좀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바꿨습니다. 이제 재적 인원의 5%. 5%. 네, 재적 인원의 5%로 변경을 해줬고, 최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요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저가 가장 낮죠. 이제 2합 5라고 하는 이제 최저를 이제 걸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경희대도 좀 브랜드가 되어 있죠. 이른바 레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종합전형을 부르고 있는데, 요것도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면 작년에는 최저가 있었어요. 종합에도 2합 5라고 하는 최저를 작년에 걸었었는데 올해 없앴습니다. 이걸 올해 없애고 그냥 서류 70에 면접 30% 반영으로 바꿨어요. 그럼 학생들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네요. 많이 낮아졌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교육부하고 자소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논술 70%. 최저는 교과하고 동일한 2합 5. 네. 대신 의치한 약대. 요 네 가지 라인은 이제 3합 4. 뭐, 요렇게 이제 경희대도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제 이화여대. 아무래도 뭐 이화여대는 솔직히 여학생들만 그렇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원래는 좀 이 여대 할 때 같이 하려고다가 그래도 이화여대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대들하고 같이 붙는 거는 레벨이 그렇죠. 좀 다른가요, 이게? 이화여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렇죠. 솔직히 학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중경외시 원래 이 라인에 원래 붙는 거니까. 자, 이화여대는 교과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이름 불러져 있고, 추천 재학생이 11%예요. 이게 남녀공학인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여학생이 11%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러네요, 진짜. 네. 최저도 없어. 이제 종합은 미래 인재. 서류 100%에 생기부를 보는데 최저 3합 6. 요 느낌 딱 보시면 어디하고 좀 비슷하죠. 이 연대하고 비슷하죠.
연대도 교과에 최저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연대도 종합에는 최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결이 좀 비슷한? 비슷한 동네에 있잖아요. 네, 바로 붙어 있다 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학교 스타일들이 둘이 조금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논술 전형이라 부르는데 논술은 70%. 그리고 최저가 걸려 있는데 조금 다양합니다. 인문계열은 3합 6을 걸어놨고요. 네. 자연계열은 2합 5를 걸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인문계열이 훨씬 더 어려워요. 최저가. 그리고 이제 스크랜팅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율 전공인데 이거는 또 최저가 3합 5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학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인문계 논술이 되게 만만치 않다.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자연계열은 최저가 낮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인문계열. 아무래도 여대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문과를 하죠. 문과를 많이 선택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나?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연계열 최저 2합 5를 걸어놓은 게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냥 요 과고 애들을 좀 땡기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과고 출신의 이제 재수생 애들. 그러니까 니네들 최저 우리가 충분히 낮춰줄게. 대신 논술로 니네 탈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일반고 애들은 교과든 뭐든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 남녀공학도 비슷하지만 요즘에 여고도 물론 자연계를 늘었다 하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정원 비율을 봤을 때 문과 계열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 계열은 솔직히 자연계를 잘하기 때문에 뭐 의치안 빠지고 나면은 윗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안에서 남아있는 그래도 우수한 자연계열 애들들을 우리가 그냥 논술로 데리고 가겠다? 뭐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네요. 이게 딱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 뭐 그렇게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립대. 네. 시립대는 지역균형 전형은 고교업을 8명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원수로는 제일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체조도 3합 7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대하고 동일한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고 종합 전형이 작년하고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종합이 이 서류라고 하는 종합 전형이 좀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종합 전형이 원래 한 개였어요. 요 원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 2를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신설해놨어요. 그래서 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은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 이제 2는 이제 서류 100%의 전형, 생활기록부 자소서가 다 들어가고요.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70%. 그러니까 요 라인은 대다수가 논술이 한 70% 정도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최저는 대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대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전형들을 봤는데, 이제 요 라인 네 학교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공통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종합에서 자소서와 면접이 거의 다 들어가요. 위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면접이 없었잖아요. 자소서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데 이 라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무조건 거의 다 들어가요. 2대 빼고 그리고 거의 다 면접도 반영한다. 그러니까 2대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기 있는 이 중앙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라인이 종합전형도 그렇고 교과전형도 그렇고 최저도 걸려있는 거 보면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최저가 3합이나 2합이냐의 차이, 뭐 종합에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한다면 요 라인은 되게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 지원할 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복 지원을 거의 다 하죠. 한 학교를 섹터로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경 시립대를 다 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비슷하니까. 그러네. 네. 다만 그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좀 나눠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학교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대학교 치시면은 지금 입시 결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학과에 대해서 보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보셔도 좋고. 자, 우선 교과 전형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유아대, 시립대 그리고 오늘 설명 안 했지만 외대까지 같은 라인이니까 요거까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앙대 같은 경우는 3합 7이잖아요. 네. 이제 3합 7에 비해서 이제 입결을 봤을 때 자연계열이 평균이 한 1.7. 그리고
그리고 인문계열이 이제 1.86, 인문계열이 좀 더 낮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있었던 학교들의 바로 밑에 있는 라인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죠. 되게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학교들 보면 평균 컷들이 1.5에서 1.7 사이 컷 사이에 다 껴 있었으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되게 빡빡하죠. 최저가 1.7, 0.05. 차이 안 나네요. 뭐 인문계열도 1등급까지는 안 나요. 1.92 정도, 0.06 굉장히 이제 좀 좁은 이 간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경희대는 이 이하 뭐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하 온대에 불구하고 생각보다 낮다. 학교 컷이. 경희대라는 그 네임밸류에 치고도.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갖고 얘기했을 때, 아, 중대가 경희대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대신 그래도 1.8. 최저는 1.85.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1.94예요. 인문계열 최저가 이제 딱 2등급. 딱 여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좋고, 이화여대는 여대라는 프리미엄에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대 인문계열은 진짜 높아요. 1.54.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바로 위에 이런 조건 갖고 있는 학교가 한양대야. 근데 제가 한양대가 1.3에서 1.4 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애들 중에서 1.3대는 한양대 가는 거고 1.4 그거보다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이대를 가는 코스 라인이 만들어지세요.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돼요. 대신 최저컷까지의 차이를 보면 간격 폭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사이에서 중복 합격하면 도망간다는 소리죠. 다친다라는 거죠. 바로 이쪽 라인을. 그러니까 요즘에 여대가 별로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잖아요,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여학생들하고도 제가 컨설팅을 상담하다 보면은 여대 얘기하면은 아예 여대 배제하는 친구들이 있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여대는 좀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옛날 같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대학대들이니까. 그렇죠. 자연계열은 요거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1.71 정도. 그리고 최저 컷 기준했을 때는 1.82. 그러니까 이대는 아무래도 이제 최저가 없다. 그리고 여대라는 부분에서 여학생들 중에서 1등급 때 중후반 때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대학. 그리고 실제 그 입시 결과가 보여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시립대. 그러니까 시립대가 중대랑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 라인에서 좀 선호도가 낮아요. 물론 3합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문계열 평균이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 라인에서는 좀 제일 낮다고 봐요. 다른 학교 최저컷하고 맞물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평균이니까. 네. 자연계열도 1.98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라인에서는 저희가 그냥 중경 외시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대를 빼도 중경시잖아요. 순서 그렇죠. 선호도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시립대가 선호도가 제일 낮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요거는 딱 서열이 정리됐네. 저번 서서하느냐 한성서하느냐 거기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여기는 그냥 중경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그 라인에 맞는 등급들이 나오죠. 뭐 최저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외대는 왜 뺐냐면 외대는 다 요것 때문에 뺐는 거야. 외대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짜 교과 전형 아니면은 거의 넣질 않아요. 그렇죠. 종합 전형으로는 일단 외대는 외고가 그냥 거의 뭐 김밥 천국 같은 느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그 코스니까. 네. 약간 엘리베이터 같은 그렇죠. 라인들이라. 근데 교과 전형으로도 솔직히 외대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외대를 한번 가보실 기회가 생기셔서 외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되게 작아요. 외대는 못 가봤는데. 외대도 생각보다 작아요, 학교가. 그렇게 규모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는 인문 캠퍼스만 있어요. 자연 캠퍼스가 따로 있는데 이게 글로벌이라고 해서 용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얘는 이원화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방 캠퍼스가 아니에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나눠놨어. 성균관대처럼.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등급을 오픈 안 했는데 환산 점수가 263점이에요. 네. 그 학교 평균이. 근데 이게 270점 만점이래. 그래서 계산했더니 99.4%야. 그래서 이걸 등급하로 나눠봤더니 이론상으로는 1.65야. 근데 최저가 2합 4예요. 그러니까 2합에서 제일 높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쓰는 애들은 제가 볼 때 진짜 그냥 외국어 쪽으로 가겠다. 대신 이제
워낙 외국어 계열 학과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외대를 지원하는 애들의 성향은 일반대를 지원하는 성향 좀 차이가 있죠. 진짜 외국어를 좋아하거나 뭐 그쪽 계통에 어떤 연이 있거나 아무튼 뭔가 다 이 엮여 있는 거야. 일반고 애들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인문계 애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외대 간다는 애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자연계열은 더 없죠. 왜냐면 그렇죠. 자연계열에는 외대가 자연계열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컷을 보세요. 2.27. 물론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는 부분까지도 뭐 포함한다면 있지만 확실하게 그래도 요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선호도 라인에서는 가장 낮은 부분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있는 애들이 솔직히 외대를 갈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여기는 좀 보고는 이제 교과전형 충원율도 조금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과전형 충원율로 왜 따져보냐면 이 등급대에서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조선학교 차조가 있고 차조가 그래도 3합 7이에요. 되게 세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집단은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3합대 라인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3합대 라인을 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3합대 라인을 써서 중대를 가는 애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데 떨어져서 오는 거죠. 그럼 충원율 기준했을 때 173%. 그러면 한 바퀴 절반 이상 돌았다는 거죠. 150% 이상 돌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50% 돌았는데 평균하고 차저가 이 정도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저는 요걸 더 따져본 거예요. 이게 최저긴 한데 75% 컷이에요. 보여지는 이 오픈 컷이. 네. 그러면 진짜 최저. 정말 제일 밑에 90% 컷까지 돌아간다? 충원율 계산했는데 1.5배에서 갔다? 제가 볼 때는 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 2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인기과들을 뭐 중심으로 해서는 경희대는 270%까지. 야, 어마어마하게 도네. 네, 경희대 270%까지 돌아요. 거의 300%가 된다는 소리네요. 실제로 여기는 1.8과 1.9 사이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를 본다면 딱 이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75% 것이 2.0이야. 그러니까 75% 것이 2.0이야. 그러면 중대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하 여대 치고는 저는 높다고 보는데 여대들이 그렇게 충원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 바퀴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대는 일단 최저 없지만 만약에 최저 해가지고 이하 뭐를 맞췄던 뭘 맞췄던 갈 수 있는 학교들 포지션이 넓어서 도망간다. 심지어는 요 밑에 있는 라인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 이대를 붙었는데? 이대를 버리고 건대나 동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 이화여대가 예전에 이화여대가 아니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여대는 더 심각해. 그 밑에는 뭐 숙명, 동덕, 성심, 서울. 동덕 이런 데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얘네는 빠져나가는 비율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붙는 건 아니지만 빠져나갈 때 자기 라인이나 자기 윗라인으로 되게 빠져나가는데 그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라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희한한 데로 가는 애들이 있어.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애들은 당연히 밑에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학교에 인기 학과를 가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국대나 동국대의 입시 결과 기준 컷들을 보면 거의 요 마지막 마지노선 때하고 거의 맞물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를 붙느니 이거보다 밑에 가서 인기 학과를 그러니까 요즘은 붙는다. 그런 추세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취업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왜 자연계열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인기가 많냐. 뭐 결국은 다 취업이죠. 취업이죠. 자, 시립대는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호도가 낮죠. 그러니까 확실히 충원율 자체가 많이 돌진 않아요. 왜냐면 지원하는 집단들이 시립대는 특이한 게 서울 경기권 친구들보다 지방권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별 고교 합격자를 기준했을 때도 생각보다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지방권의 학생들이 훨씬 많이 이 시립대를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자가 붙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 시립대잖아. 일단 그렇죠. 학비도 학비도 그렇고 그렇고. 여러 가지적인 조건에서 시립대가 실제로 학교 사이즈가 작긴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근접하진 않지만 취업할 때 나름 메리트가 되게 좋은 학교 중 하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립대를 생각보다 이 서울이나 경기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인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진 않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어대는 정말 그냥 딱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냥 덕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좋아하거나 외대를 처음부터 계획 잡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애들 중심으로 해도 당연히 위에 있는 학교 붙으면 외대에서 탈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바퀴는 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여태까지 위에 있는 모든 대학들부터 교과전형 기준에서 그냥 바로 계단처럼 밑에 단계 딱딱딱 붙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라인은 종합전형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앙대는 다빈치 전형을 가져왔어요. 이 다빈치 전형은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하고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전형이에요. 탐구형은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대의 약간 학업 우수자와 계열 적합형과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학교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얘네는 이렇게 많이 써라. 근데 최근에 다빈치 전형이 최근에는 이제 뭐 중앙대에서 이제 학교들 이렇게 나가서 이런 설명 같은 거 할 때 자사고 중심으로 다빈치 전형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보면 아, 얘네들이 다빈치 전형을 통해 자사고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입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입시 결과 기준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이제 2등급 때부터 이제 쫙 포진이 슬슬 이자가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다 1만 보였는데. 중대부터는 이제 종합전형이지만 이제 이제 딱 숫자만 보면은 콕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다 2자거든. 자연계열이 2.08. 인문계열은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어문계열이 아니면 2.24예요. 어문계열이 확실히 외고 애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리고 왜냐면 어문계열까지 포함하면은 평균이 2.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일반고 학부모들 눈 돌아가는 거예요. 2.6? 중대인데? 우리 아들 2.7인데. 꼭 중대 써봐. 이걸 하는 거야. 왜? 최저도 없잖아, 심지어. 면접 30%래. 그러면 면접 가지. 왜냐면 면접으로 역전. 심지어 자소서도 있어. 자소서로 역전.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문계열 빼버리면. 왜냐면 우리 일반고에서 어문계 안 쓰잖아. 그러면 2.24.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랑 차이 나네요. 왜냐면 최저 보면 2.94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자연계열도 보세요. 최저가 2.30이에요. 75%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2.38. 평균이 2.08. 이거 1등급 후반대 있는 애들부터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저가 올렸어요. 올해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최저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여기 썼던 집단 애들이 다 위에도 이하 모로 못 맞출 정도면 경희대 못까지. 그렇죠. 이거는 그 최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제 충족률을 저도 이제 따져 봤을 때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충족률이긴 하지만 올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높아지진 않는다. 대신 그냥 작년 걸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자, 자연계열이 2.33이에요. 평균 컷이. 그런데 중앙대하고 딱 최저 맞은 것으로 유사하죠. 비슷하네. 네. 경희대는 훨씬 낫는데, 자, 경희도 똑같습니다. 어문계열 포함하잖아요? 야, 이건 진짜 안 들어갑니다. 3.16. 그러니까 애들이 다 경희대 다 경희대 매우 쓴다 하는 거야. 학교에서 웬만한 2등급 때, 3등급 때 애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다 저 경희대 쓰겠어. 저 매우 눈에 딴사람 쓸 거. 다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 눈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이미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냐면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붙은 줄 알아. 그런데 만약 어문계열을 빼잖아? 그러면 2.85까지 올라가. 그러면 보세요. 2.85면 딱 뭐하고 같습니까? 중앙대 최저하고 거의 유사하죠. 라인이 딱 걸려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잘해. 여기서 만약 중대 붙으면 다 하는 거야. 그치? 고민 안 해, 애들이. 경희대 안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집단이 종합에서는 요게 거의 세트예요. 주로. 요렇게 주로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라인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고, 작년에 최저 이하 뭐가 있었으니까 2.85였던 거지, 아마 올해 최저가 없으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중앙대 이제 그 어문까지 했던 평균, 일반적인 평균까지 올라가야 된다. 요렇게 보셔야지, 절대 이 등급에 올해 어떤 일들은 잘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 보여지고, 자, 이대는 이제 여학생들 중심이에요. 특히 두 개의 빛나는 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정말 그 두 학교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이대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대 볼게요.
석정 신명 진짜 힘내라 진짜. 와 진짜 니네들 힘내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문계하고 자연계열의 평균은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2.46, 2.44, 2.4 컷이에요. 근데 체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자연계열이 조금 더 좁아요. 2.6. 좁은 이유 중 하나는 약대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죠. 평균 계산하니까. 반대로 이 인문계는 요거보다는 좀 폭이 없는 2.85잖아요. 그럼 딱 뭐하고 똑같냐면 요 라인하고 똑같은 거죠. 기준점이. 대신 이대는 자소서도 올해부터 폐지해요. 작년까지 자소서 있었지만 자소서 폐지됐죠. 서로 100% 면접도 없어요. 원래 면접 안 보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는 정말 학교 생활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여학생들 뽑겠다. 그러니까 여자 모범생 뽑겠다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다른 반전 없다. 우린 면접 따위 필요 없다. 이제 자소서도 필요 없다. 우리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그냥 일반고 애들 그냥 뽑겠다. 왜냐면은 이대가 다른 학교들과 가장 틀린 게 갭 차이가 제일 좁. 그리고 얘네는 최저로 봐도 3등급, 4등급 때 붙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냥 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특목이나 자사고 여학생들이 기대를 잘 안 쓴다라는 거야.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쓰는 애들이 다 2등급 초에서 2등급 후 사이면 거의 대다수가 일반고 애들. 일반고 애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때 그냥 그런 느낌. 그냥 일반고에서 뽑겠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등급 초반인 친구들. 심하면 2등급 중반인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2등급 중반인데 이대를 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시립대. 시립대가 확실히, 시립대. 이 시립대 때문에 제가 오늘 종합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시립대는 학교에서 고교별 합격 컷을 다 구별해놨어요. 그냥 참고해라. 다른 학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보세요. 다 예측이잖아요. 그쵸. 그냥 낮은 애들은 특목일 거고, 높은 애들은 일반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과연 그 말이 맞냐? 그리고 과연 요 상위 탑10 안에 있는 집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이나 자사고 애들은 어느 정도 애들이 쓰는 거냐를 얘네는 알 수 있어요. 자, 시립대 볼게요. 면접이 40%. 그리고 자소서 포함인데, 학교에서 오픈하는 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일반고, 자사고, 특목을 구별해놨어요. 일반고 종합전형 합격 평균 컷이 2등급대예요. 2.33, 2.34. 여기 일반고 애들은 요 등급대 애들이 붙었다. 거의 대다수 학과. 평균적으로. 2등급 한 초중반? 뭐 초반이네, 초반. 그쵸. 그죠? 네. 2등급 초반 되면 그냥 시립대 써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죠. 자, 근데 자사고 볼까요? 자사고를 보면 인문계열이 3.61이야. 자연계열이 4.7. 자사고, 자연계열 4.7. 전사고든 뭐 광사고 상관없어요. 그죠?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일반고가 2등급인데 자사고가 3등급 후반, 4등급 후반이야. 그러니까 평균컷 잡으면 3등급 때 나와요. 그쵸.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 특목을 보시면 인문계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특목, 인문계 외고밖에 없어요. 외고밖에 없죠. 국제고도 실을 때 잘 안 써. 그쵸. 4.30. 4등급 때 외고 애들이 써야 되는 학교가 어딘지를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볼 때 이거를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시립대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4등급 때 외고, 니네 갈 데 없잖아. 야, 니네 쓸데없이 중대 쓴다, 삽질하지 말고 경리서 삽질하지 마. 우리 학교 와. 야, 우리 학교 4등급이면 외고 애들 받아. 우리 학교 종합은 그런 학교야. 그냥 시급으로 딱 줬어. 자사고도 줬어, 그냥. 야, 인문계 자사고 새끼들. 3등급 때? 야, 우리 학교 써, 씨어. 야, 동국대, 건국대 쓰지 마. 동국대 공부 쓰지 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냥 시간을 줬어. 이게 진짜 저는 전작도 되게 좋은 거. 심지어 자연계열은 과거잖아요. 과거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5등급. 니네 학교 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 와라. 니네 학교 생활 힘들었지. 니네 학교 생활 힘들었잖아. 얘네는 정확해. 니네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난다 긴다 했지만 고등학교 그치. 가서 드디어 알았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를. 자,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여 우리 시립대로 와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 눈에 들어오고 모든 학교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야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착각을 안 해. 근데 뭐
일단은 시립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탑 10 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접근법을 봤을 때 우리가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요 2.3이라는 요 숫자가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돼요. 탑 10. 이거보다 좀 미치는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사고를 기준했을 때, 2등급 때 집단들이 쓴다. 되게 3등급에 4등급이 쓰는구나, 자사고는. 솔직히 5등급은 자사고 애들도 여기까지는 잘 안 간다. 그렇죠. 그리고 특목을 기준했을 때, 외고하고, 흔히 얘기하는 과고, 우리 인천에도, 인천 외고하고 미추홀 외고, 그리고 과고로는 인천 과고하고 진성 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학교를 다니는 외고 과고 학생 여러분들 5등급 아니면 들어가면 됩니다. 5등급 아니면 들어가면 서울 비텐 대학 안에 호텔을 가야 물론 걔네들이 이 학교를 가는 걸 싫어하겠지.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그렇죠. 외고 과고 간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이 밑에 있는 학교를 가면 이거는 내가 볼 답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외고 과고를 지망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부모의 학생들 입장에서 앞으로 진짜 특목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외고 과고 경쟁 심해지겠다. 최소한 올해 중3까지는 특목이 존재하니까 올해 중3에서 현재 지금 특목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것도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올해 준비해라. 왜냐면 이 추세가 더 심해질 거다. 지금 2023 올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만간 2024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보는 2024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2024는 일반고한테는 재앙이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딱 보니까 특목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뭐 소위 말해서 카더라에서 옆집 애가 4등급인데 어디를 갔다더라. 뭐 5등급인지 어디를 갔다더라 하잖아요. 얘네들 얘기는 하는 거고 얘네들 얘기는 학교 이름은 모르고 그냥 등급만 어머니들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거야. 4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중대를 갔어? 뭐 3등급인데 어디를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학교를 패키지로 묶어서 물어봐야 된다. 만약에 4등급인데 어디를 갔대. 예를 들어서 중대를 갔대? 그럼 학교 어디냐?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4등급이 중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시 빼고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되게 희박하게 아예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죠? 정말 희박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갔다면 정말 그 친구는 그러면 도시 학교야, 도시 전설인 그 친구 거고. 박수 받아야 네.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렵죠. 근데 만약에 특목 4등급, 예를 들어서 과고 4등급이 중대를 갈 수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시립대 특목을 보면서 얘네들이 아마 시립대를 최하위 6번 카드로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다 떨어지고 여기 갔다라고 봐야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5자 라인에서는. 그렇죠. 물론 6자 라인에 붙은 애들은 아마 뭐 시립대가 무조건 1번은 아니겠지만 뭐 3번이나 4번 카드였겠지만 시립대가 거의 6번 카드나 5번이나 6번 카드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 생각을 해봤죠. 이게 과거는 진짜 한 반만 하면 절반만 하면 학교에서 절반만 하면 그래도 어느 보장은 받는구나.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기도 있고, 거기다 또 과거만이 또 특권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립 때는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서 만약에 100% 것까지 하면, 진짜 몇 등급까지 부른지는 상상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이게 상상이 안 간다. 이게 평균 컷이니까. 평균 컷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과거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실패했다, 적응 완전 못했다 하는 애들도 탑10 가는구나. 약간 그런 공식이 세분경.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진짜 특목? 나는 만약에 그 아이들이 특목을 갈 만한 어떤 역량이 있다거나 뭐 조금 역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할 어떤 그런 게 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 않느냐. 특히 올해까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자료가 아닌가. 그리고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야, 요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특목 대비해서 뭐 영상을 찍든 아니면 뭐 저희 학원에서 입시설명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학 서울교로 쭉 보여주고 서울시립대는요 과거 뭐 특목고는 이 정도까지는 이 서울시립대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부모님들 다들 눈 돌아가시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특목대상 중등학원에서 되게 먹히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우리 또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냉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이게 기준이죠. 왜냐면 이 안에서는 시립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선호도가 낮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 2.23, 2.30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일반고에 합격하려면 무조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시립대 자료다. 그래서 시립대 자료를 좀 우리가 오늘은 얘기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을 쭉 보면 최소 서울에 있는 빅10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2등급 중반까지는 대학 그래도 한번 써볼만 하는 거네. 써볼만 한 거지 그게 붙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붙으려면 그냥 일자여야 돼. 그냥 일단 일자가 아니면 탑 10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시고 다만 거기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라는 그 영역에서 아 이게 확실히 난 장점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그 앞자리가 일자리 내도 내가 한번 이길만 하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2등급 초반대 한 2.3대에 있는 애들까지 기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밑은 진짜 저는 완전히 약간 오타쿠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분야에 압도적으로 훌륭하다거나 어떤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무기가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한 2.3 정도가 그냥 딱 기준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립대를 딱 봤을 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요 밑에 있는 학교들은 요 다음 단계 라인하고 이제 다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이제 3자 보이고 4자 보이고 5자 보이고 막 그러겠네. 근데 이렇게 치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면은 우리가 너무 위에 있는 학교들만 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이제 서울 중위권이나 뭐 서울 하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합격하는 내신 컷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 좀 더 낮아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맨날 숫자가 2네, 뭐 2.5네, 2.3이네, 2.0이네 이 얘기만 해서 그런 거지. 이 밑에 있는 학교들로 조금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등급들이 조금 더 좀 진짜 이제 눈이 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화하고 이렇게 개화가 되는. 그러니까는 학교에 대한 레벨을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그 밑에는 무궁무진한 그 대학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벨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너무 선호하는 학교만 아니라면, 아니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교도 선택할 때 최근에는 20번까지 선택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낮추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저 마지노까지만 맞춰보면 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내신에 비해서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너무 위에 있는 학교들만 우리가 봐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경이시 이제 입시 분석 중에 이제 전형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좀 분류해 보면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대는 없긴 하지만 전부 최저가 있다. 3합 아니면 2합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대는 없지만 나머지 학교는 전부 자소서와 면접이 전부 필수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립대는 없지만 나머지 학교는 전부 최저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이제 다 그러니까 다 묶음으로 이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지원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지원 분류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교과. 교과는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수능 최저에 따라서 아예 지원을 못해요. 아예 지원 안 한다. 내가 최저가 안 됐으면 여기는 아예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로? 응, 아예 안 쓰는 거야. 내가 최저가 돼 있으면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야. 3합이냐 2합이냐가 중요해. 최저는. 그러니까 3합이면 이제 중대하고 시립대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합 라인을 다 쓴다 생각하면 되죠. 성, 서, 중, 시.
공통이죠. 여기 이제 위에 고까지. 고성서 중심. 얘네들이 전부 하나의 삼합. 패키지네. 삼합이 진짜 자신 있는 애들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는 그냥 뭐 알아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묶음. 여기에 이제 추가가 얘네들한테는 이제 경희대가 안전빵인 거야. 경희대가. 왜냐면 2합 5는 맞출 수 있어. 2합 5니까. 그러니까 3합이 애매모호하면 경희대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6교까지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이 조합으로만 플랜을 짜면. 네. 근데 네. 대다수 이 힘들어. 최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짜져.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묶음으로 해서 이제 뭐 3개씩 묶거나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경우 이합 라인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경희잖아요. 경희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작년에 해봤을 때 진짜 1등급 때 애들 중에서 아예 이합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낙히 못 쓰는 거야. 1등급인데도 1등급인데 중앙대 경희대는 그냥 종합을 써요. 물론 1등급 때니까 이 중앙대나 경희대의 종합을 써도 붙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100%보다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교과를 못 쓴다라는 거는 아무튼 불안한 요소가.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를 종합으로 쓰면 그 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야. 하나 정도 그냥 쓰는데 그냥 거기에는 뭐 희망 없이 쓰는 그냥 거야. 얻어 걸리면 그냥 좋은 아예, 거고.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많은 거고. 그러면 대다수가 진짜 중대하고 경희대 묶어놓은 거거든. 근데 중대 경희대 목을 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능 최저 신경을 못 써. 그렇지. 그냥 방학 내내 자소서 쓰고 이것만 해, 애들이 수능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중대 경희대 목숨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야. 자, 그러니까 이합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경희대를 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합 라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합 라인이 건국대, 동국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로 내려가야 돼. 무슨 세단으로 내려가야 돼. 국민대 숭실대 라인이 이합이야. 그러니까 경희대를 이합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초상향으로 쓰는 거야. 초상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국승을 써야 되는 애들이야. 2등급 중반. 그런데 모른다. 혹시 2합 맞히면? 모른다 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다 발려. 그러면 3합 안전빵과 2합 초상향에 붙는 거잖아. 걔네들이 다 여기에 결집하니까 경희대가 경쟁률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충원율도 그만큼 돌아가는 거고. 그냥 경희대가 이게 되게 신의 한 수인 거야. 최저를 2합 5를 맞춰놓은 게 경희대가 진짜 신의 한 수. 학과도 진짜 많고 뽑는 인원도 많은데다가 심지어 얘네도 지네들은 이원학 캠퍼스라고 주장하는 경희대 글로컬이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 있는 학과까지 쫙 뿌려버리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가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이 라인이라서 다 중복으로 쓴다고 해서 다 붙거나는 게 아니라 3합이냐 2합이냐를 컨택하는 거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뀌는 거고 요 밑에 우리가 오늘 설명 하나도 안 하는 학교 애들도 진짜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 경희대. 그리고 경희대에서 이제 윗상으로는 이제 학교가 하나 더 있죠. 2합 4회 외대. 그러니까 외대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인문계열 애들. 그렇죠. 인문계열 애들은 이제 경희대 쓸 때 외대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외대가 그래도 생각보다 충원율도 돌아가고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많이 쓰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바퀴가 돌아가는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경희대가 밑에서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경희대의 낙수죠. 경희 이해가 뭐 맞추는 애들 입장에서 국승을 못 쓴다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써 거기를? 이거를 쓰고 있는 내가. 그치? 1등급도 후반, 2등급 초반이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외대밖에 없는 거야. 그냥 2합 4? 그러면 내가 2합 5는 맞추는데 한번 해봐. 덤벼봐? 하는 거지. 대신, 3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중대는, 무조건 다빈치.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얘네도. 그래서 교과는 진짜 이 수능 최저 하냐, 안 하냐. 그리고 3합이냐, 2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원하는 학교들 기준이 틀려지고 합격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야, 대학 레벨이 달라지네. 2합이냐 3합이냐 그 한 과목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경희대 교과에 눈이 멀어갖고 진짜 희생양이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 자, 종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종합 얘기 잘 안 했잖아요. 네. 있는데
이 라인이 종합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특목 자사고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노선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도 가죠. 근데 요 밑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특목 간 것 자체가 실패한 애들인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건대나 네. 동대를 붙었다? 네. 뭐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특목이야. 내가 과거야. 특히. 근데 건대 동대 갔다? 그냥 실패한 거야. 그냥 가서 그냥 논 거네. 걔는 붙고도 울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10억 가고 갔어? 아, 나 일반고 가서 그냥 양면 학살할 거. 이거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존심에 맞이노선. 그런데 심지어 여기가 일반고 애들이 현실적으로 종합해서 갈 수 있는 최고 저점선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격전지예요, 격전지. 특목과 일반고 학생들의. 근데 얘기했잖아. 일반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여기를 다 쓰는 거고. 그렇지. 특목 애들이 4등급부터 제가 볼 때 그냥 7, 8, 9까지 다 쓰는 거야, 그냥 여기를. 격전지예요,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너무 빡세. 여태까지 얘기한 학교들의 종합하고도 라인이 틀려. 여기가 더 빡세.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최저만 맞추면 그냥 교과로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못 맞춘다니까. 못 맞춰서 그러니까 못 맞추기 때문에 솔직히 더 이상은 이게 최저 맞추는 게 일반고보다도 유리하라고 나도 이제 얘기 못해. 왜냐면은 내가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없는 게 못 맞춰.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출 생각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못 맞춘다고 본인이 판단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어. 다만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재 1학년, 2학년. 그렇죠. 얘네들 중에서 좀 트인 애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어머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말 시켜야 된다. 뭐 딱 그 정도고. 실제로 종합전형을 통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일발격전이다. 가장 선호한다는 게 원래 이 라인이에요. 왜냐면 이 위엔 넘사를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여기가 특히 2등급 대 애들한테는 진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거든요, 여기가. 여기 붙이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다니는 거고. 여기 거의 하늘에 있는 거의 북두칠성 찾는 거야, 여기. 진짜 그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서류, 자소서, 진짜 면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진짜 3위일체가 돼줘야 돼. 그래서 솔직히 이 라인에서 종합 쓴다고 하면은 나는 교과를 전혀 못 쓰게 해. 왜? 수능 공부를 못해. 아, 수능 못해서? 방학 한 달은 여기에 올빵하는 거야, 그치. 애들이. 근데 솔직히 올빵할 이유가 없는데 올빵하는 거야. 그렇지. 뭔가 해야 되니까 애들도. 그러니까 이 라인이 만약에 저 중대나 경희대에서 종합 생각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 그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면 수능 포기입니다. 저는 수능은 안 할 겁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떻게든 학교에서 뭐 발표하고 보고서 하고 막판에 학교에서 쓰라는 거 디립다 써가지고 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 전략이 틀렸다는 거. 여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거밖에 안 돼. 공식이 이거밖에 안 해서 원래 진짜 눈물 나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여기는 교과냐 종합이냐를 선택해야 돼. 그냥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서 이거 하나로 간다 해야지. 야. 두 개를 중복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특히 2등급 중반 애들들 입장에서는 상향으로 쓰는 학교 하면 꼭 중대는 경대를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쓰면 거의 본인은 거의 붙었거든. 그게 제일 문제야. 거의 붙었어. 자기는 이미 붙었대. 그러니까 뭐라 얘기 못 하겠는데, 요게 요 중형 이시라고 하는 요 라인 쓰는 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특히 고3 학생 여러분들은 좀 고려를 많이. 그러니까 3의 일체가 되어야 되지만 그게 니네들한테 방학 내내 뭘 하라는 게, 방학 때 니네가 할 게 없어. 방학 때 니네 수업만 하면 된단 말이야. 아니 자소서를 왜,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소서는 진짜 딱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쓰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3일 안에 끝내는 게 정석인데, 내가 애들 그 자소서 쓰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일주일은 잡아줘야 돼. 양심상 야 일주일은 그래 잡아. 근데 일주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 쓰지 마.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어갈 것 같으면 절대 종합 쓰면 안 돼. 열흘을 쓰던 20일을 쓰던 너희들의 머리에서 좋은 게 안 나와. 어떻게 보면 처음 쓴 게 제일 좋은 거일 수도 있어. 맨날 수정한대. 그래, 수정할 이유가 없어. 수정하면 안 돼.
맨날 학원에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우리가 여기는 좀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을 쓸 거다? 전 종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서류가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거기서부터 종합할 건지 안 할지 결정해야지 숫자만 보고 하면 안 된다. 여기는. 꼭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라인 논술은 말씀드렸지만 전부 최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는 솔직히 그냥 수능 최저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라인이에요. 왜냐면 논술도 거의 수능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라인. 그러니까 수능 실력 이꼬로 그냥 논술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논술 준비를 뭐로 한다? 그냥 수능 하는 겁니다. 수능. 그렇죠. 예. 여기가 전형적인 이제 육수능에, 그러니까 여기가 전형적으로 이제 육논술의 이제 그렇죠. 딱 그 라인이에요. 라인업이기 때문에 딱 그냥 정시까지 간다 하는 애들이 여기는 다 쓰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 이화여대는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상위권 일반고 여학생들은 그냥 한 장 써라. 고민하지 말고 써라. 자꾸 뭐 여대다 뭐다 뭐 말들이 많은데, 응? 어차피 옆에 연대 있어. 연대 남자 만나면 되잖아. 홍대도 있고. 그죠? 남녀공학, 그러니까 사람이 남녀공학을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면 인천 같은 우리 주변 같은 경우 여중, 여고, 여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중, 남고, 군대 가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경쟁자의 집단이 완전히 틀리잖아. 다르니까.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네. 여대는 무조건 써. 그러니까 최근에 이화여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범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위권 여학생들이 일단 이대를 픽스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러면 위에 있는 학교들이 초상향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대는 무조건 쓴다. 물론 이화여대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쓰려고 하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라인에 있는 여대는 무조건 한 장을 쓴다. 그러니까 이거 안 쓰겠다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올해 저는 안 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놔. 써놓고 다른 데 붙으면 거기 안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충원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이제 중경시 입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쭉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10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결과를, 그러니까 이 빅10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정리를 좀 하자.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교과 추천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입니다. 결국 이제 충족이 입시계의 영역이죠. 고려대 교과에서 이미 모든 거를 증명했습니다. 인문계열이 30.1%예요. 3합 6 맞추는. 그렇죠. 자연계열이 46.5%예요. 중요한 거 둘 다 아무튼 50%가 안 돼. 안 돼. 50%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실제 경쟁률이 거의 3대1 미만? 심하면 거의 1점 몇 대 1까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일단 같은 수준 라인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은 저는 일반고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중심을, 이게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의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발전시켰는지,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잘 만들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라고 하시면은 계열이라고 하는 역량, 계열 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배우고 있는 그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 왜? 위에 있는 학교들이 이미 그렇게 구별을 해놓은 학교들이 많아요. 고려대가 공부만 잘하는 애들, 하고 계열만 잘하는 애들. 중앙대 솔직히 이 다빈치도 마찬가지죠. 탐구형도 계열 적합형이 마찬가지예요. 시립대가 지금 올해 2개를 바꿨잖아요. 네. 서류형과 면접형. 왜 서류형과 면접형이야? 서류형, 너가 진짜 자신 있으면 너의 그냥 역량 자체로 그냥 생기부 보겠다? 특목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목 생기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 니네는 와서 좀 설명 좀 해봐. 서류는 니네는 거기서 거기잖아. 또이또이 하니까 야 와서 설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일반고나 자사 특목고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조금 노선을 약간 차이점을 두고 노선 준비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일반고 학생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 특목단이랑 똑같은 서류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반대로 특목 학생이 일반고처럼 서류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그 선들이 있다.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여기에 종합전형은 아까 시립대 결과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합격 등급에 대한 집단이 다르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종합은. 그러니까 평균 등급 컷에 속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75% 컷은 종합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에서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이 참고해야 하는 등급 컷은 그냥 평균 컷, 혹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최초 합격 컷을 되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최초 합격 몇 컷에 했었다. 이거를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최초 합격했던 애들은 이 학교를 안 가지만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원래 여기 쓰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지. 이거는 자사고나 특목 애들이 보면 돼. 참 일반고 학생들이 현혹되기 쉬운 저 75%. 물론 75% 일반고가 안 된다는 건 없지만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가 없으면은 굳이 75% 컷에 있는 등급 컷을 보고 그걸로 내가 볼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해요. 종합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급 컷은 참고 그 집단,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등급 컷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이 어떤 애들이냐, 어떤 수준이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냐, 못하는 애들이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자, 논술도 말씀드릴게요.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번에 경희대 논술 최저 2하 5예요. 충족률이 인문계열이 41.6%, 자연계열도 48.7%예요. 2하 논대도 충족률이 이래. 고대랑 거의 비슷하네요. 심지어 경희대 논술 쓰는 애들은 주로 6논술 쓰거나 정시까지 고려하는 애들, 혹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최저니까 일반고 애들 중에서 교과 추천 같은 거, 3합이나 2합 노리는 애들이 그럼 한번 써볼까 하고 쓰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가 안 돼요, 충족률이. 논술 실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제가 대치동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치동 못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수능으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탑 10까지는 그래도 논술 실력이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사탐이 1등급 때의 수능 실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다. 뭐 2등급 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1등급이면 확실하겠죠.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에서 1등급 때에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 논술 해라.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논술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0개가 됐네. 그러니까요. 학교 10개 학교를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한 2주 동안은 우리 한 원장님의 이제 수학과 관련 컨텐츠를 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2024 고2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시 요강들은 발표가 다 됐어요.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영상이나 아니면 뭐 팟빵이나 여러 가지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텍스트화 시켜서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거의 모든 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함께 저희 인천 지역의 이 현실적인 상황 반영해서 그렇죠. 우리 동네 애들이 좋은데 가야 되니까.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서울 몇몇 특수 그 교육 특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처럼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쪽 동네가 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서는 다 쉽지.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고 이것도 할만하고 저것도 할만하고 뭐 3학 6 그까지 못 맞춰? 그 바보지. 맞지 그 동네. 다만 우리 동네에서 3학 6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렇죠. 거의 이거 에버랜드에 있는 T 익스프레스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수준이. 이거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고 그걸 이제 적용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정말 6월 모의고사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시고 좀 지금도 남아있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확실하게 올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올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떤 그 기회의 수, 변수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수능 보는 11월 17일까지는 정말 일단은 손에서 펜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의 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